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건설 담당하는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하나 온라인 세미나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건설업종 1분기 실적 시즌 동향하고 그리고 저희 건설 산업에 대해서 그 주가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사용하는 머티리얼은 제가 주간으로 발표하는 위클리 자료인데요. 위클리는 FN 가이드라든가 저희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리서치 센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클리에 실리는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주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보셔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클리를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건설주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인데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 코스피는 약 79.3 정도 되고 그리고 건설은 76.7로 보시는 것처럼 55까지 내렸었는데 건설 커버리지 건설사가 약 45% 주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약 2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건설주가 최근에 회복을 좀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샘으로 대표되는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을 상당히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에 나와 있는 건설 섹터 수익률하고 그리고 건자재 섹터 수익률은 건설과 건자재 주식 가격의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나 온라인 세미나 때 제가 건설 업종의 지난 약 20년간의 그런 장기적인 주가 추이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곡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크게 러프하게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내 주택 보시는 것처럼 건설 업종의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녹색으로 표시한 시가총액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당시 기준으로 2007년도에 합산 2조 3천억 순이익을 올렸었는데 이때 시가총액은 45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기준으로는 PER이 45조 나누기 2.3조 하면은 거의 20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건설업종 PER 거의 20배였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이고 이 당시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언더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0% 정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건설 중심으로 성장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적이 그렇게 대폭 개선되진 않았지만 평균 2조 원 수준의 합산 2조 원 수준의 건설 섹터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주 증가에 따라서 건설 업종 주가 역시 이렇게 두 번째 재상승을 했던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해외 건설 부실이 현실화된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는 리레이팅이라고 하고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때는 디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건설 업종이 디레이팅 됐던 그런 기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년도부터 2015년부터 본격적인 국내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나오면서 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익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2018년에만 잠깐 좀 상승했을 뿐 그 이후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산 시가총액 40조 원 넘었던 그런 기간과 다르게 현재는 합산 시가총액이 15조 미만으로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런 이익 대비 가장 낮은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는 건설업종이 돈은 잘 벌지만 주주가치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관련해서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실망하고 있다. 정반대로 현재 건설회사가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거를 베이스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당 성향 확대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그런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리레이팅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고요. 이런 거를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들이 올해 투자 매력이 좀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태형건설을 타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는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종의 그 장기적인 주가 수준은 PER 밴드나 PBR 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건설 대형주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이 PBR 밴드 차트 레코드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의 밸류에이션 상태이고요. 현대건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우건설 역시 현재가 가장 싼 겁니다. PBR 기준 0.4배이고요. 현대건설도 보시는 것처럼 PBR 기준 0.4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림산업은 살짝 반등했는데요.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대림산업 역시 PBR 0.4배를 터치했습니다. 역사상 장기적으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마찬가지인데요. GS건설은 2013, 14, 15년에 존폐가 걱정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때도 달성하지 못했던 0.3배 PBR 밴드 차트 터치했습니다. GS건설은 가장 지금 싼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PBR 밴드가 좀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현재가 가장 낮은 밴드 차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커버리지 하고 있는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밴드 차트 기준으로 가장 싸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0.6배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벌어들이는 이익 레벨이 이때는 1,000억 벌던 때고요. 지금은 4천억 버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역시 낮은 그런 밴드 차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현재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그거를 밴드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PBR 밴드뿐만 아니라 PER 밴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PER 밴드도 가장 낮은 구간에 도달해 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역시 가장 낮은 그런 구간에서 놀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돈을 잘 버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업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업종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이 조금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국내 건설 수주액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내랑 해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보시는 것처럼 건설이라는 거는 토목과 주택 그리고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토목은 SOC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은 하우징이고, 그리고 건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일반 건축물을 보시면 됩니다. 2007년까지 주거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도 이렇게 좀 따라갔습니다. 보통은 주거랑 건축이 이게 약간 민간 섹터이고요. 그리고 이 토목은 주로 공공 섹터로 해석을 하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 섹터 주도로 시장이 좋아졌고요. 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2009년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 섹터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 민간 섹터는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섹터는 계속 위축이 되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설 업종의 전반적인 수주 규모가 110조 원, 120조 원에서 거의 9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도 계속 투자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공공시장 축소되면서 민간도 같이 축소되는 이런 건설 불황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주택시장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건축시장 역시 대폭으로 개선되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2014년까지는 한 평균 이렇게 그으면은 1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때는 160조 원 정도로 올라갔고, 주택시장이 거의 5년 동안 약 평균 70조 원 정도로 큰 폭의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시장 역시 50조 원대로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건설업종 실적은 과거 실적 2년치가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2020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8에 분양했던 것들이 주로 올라오거나 2017 분양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7년, 18년도 역시 160조로 굉장히 양호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설령 2020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수주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과거 2년치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실적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도 사실 YOY로 14%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국내 건설이 주택 쪽에서는 약간 위축이 되고 있긴 하나 다른 부분에서는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건설 수주액이 감소할 거라고
우려되기는 하지만 건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고 공공에서 또 받쳐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올해도 150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부터 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2014까지 국내는 100조 원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외가 40조 원 시장, 그리고 2010년도에 70조 원 시장, 이렇게 국내 100조, 해외 70조 이런 시장 규모를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유가 100불이 깨지면서 뭐 한 60불대로 내려갔고 2016에는 거의 20불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유가 하락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중동 부분에 녹색으로 표시한 게 중동인데요. 중동 쪽에 해외 수주 규모가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동에서 10조 원 언더로 수주 금액이 역사상 최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3년 내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동 부분에 대해서 뭐 LNG도 있고 등등등 하여 다시 해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수주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가 그리고 저유가 이 두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중동 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해외 수주는 좀 좋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5부터는 국내 시장이 160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160조 되고 나니까 해외 시장이 지금 합산하면은 30조 시장인데, 과거에 국내 100조일 때 해외 70조는 굉장히 컸으나 현재 국내 160조일 때 해외 30조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 되어서 건설업종 주가에서 해외 수주 시장이 뭐 중요한 그런 트리거가 됐던 거는 2015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건설업종의 이익이라든가 국내 건설 경기를 대변하는 거는 국내 경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저유가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감소하고 뭐 작년 같은 그런 유사한 수준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이익이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좀 해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석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건설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건설업종 주가를 설명할 때 이제 연초 이후에부터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 했긴 했지만, 저희가 이런 하락을 보였을 때 이게 꼭 코로나뿐만은 아니고 저희는 저유가 영향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 미치는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시장 규모 사이즈에 비해서 이런 저유가가 만들어낸 매크로 변화로 인한 저희 건설업종의 주가 하락폭이 과대하다, 이게 이 당시 판단이었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만큼 회복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되었을 때 건설주 실적이 2년 전 거를 이렇게 레깅해서 갖고 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저희는 상당히 그런 안정적인 실적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은 3월 말부터, 그러니까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가 실적 시즌이 되는데, 실적 시즌에는 주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의 그런 스탠스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5% 내외의 약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세한 약세이고요. 대부분은 컨센서스 부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뭐 대부분의 회사가 마찬가지인데 순현금 상태인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예금이 1.5에서 2조 원 이상, 현금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회사들은 자기 자본 투자를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멈춰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가 끝나고 났을 때 건설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M&A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로만 보니까 멀티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앞서 그 그림 1번 요게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은 자금을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성장 재원이 마련됐고, 그리고 주주가치 정책을 충분히 쓸만한 그런 재원들이 재무 상태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 주가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이런 구간에서는 다소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건설업종 1분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